우리 추우면 감기 들고 그러듯이 감기도 일종의 이제 풍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병이 안 생겨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찰 경우에 이런 약을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낫습니다. 주로 우리 서빙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냥 팔다리가 저리고 차고 그런 호소한 사람 많아. 그 돈 한 달에 한 2,000불 벌려고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잘 살라고 우리가 이러는 건데 어떻게 결론을 보면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아. 어떤 사람 아까 그 성형 그거 보이다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베버리 hills 유명한 배우, 이쁜 배우였는데 50번째 수술했답니다. 성형수술. 마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성형은 이뻐지라고 하는 건데 하는 순간은 이뻐져.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지금 마귀 할머니 되어버렸어. 고치를 못해.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수술이라든가 고치는 것은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못한 미운 쪽으로 만드는 기술이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좀 마음이 우울해서 약을 타 먹고 뭐 이렇게 그 약들 먹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 약을 복용하면 정말로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먹고 그 다음 마음을 고치고 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늙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계속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차가울 때 노인들은 특히 몸이 차가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오늘 따뜻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뭐냐면 이게 부자가 가장 강한 약인데 부자는 옛날에는 죄를 졌을 적에 우리 한국에서 부자를 다려요. 진하게 다려서 먹이면 죽습니다. 왜 사약이라고 그래요? 사약 내린다고 그러죠? 사약이 부자. 왜 부자물을 먹으면 죽냐면 부자는 그 속에 아코니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알코이드. 밑에서부터 7개줄인가 8개줄을 보면 부자는 알카로이드로서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히파코니틴에서 아코니틴 계열의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아코니틴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막힌 혈관 열어줘.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아코니틴을 많이 먹게 되면 확장이 너무 강해져서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인 진한 이걸 뜨끈뜨끈한 걸 마시면 혓바닥 여기서부터 모세혈관이 다 터져.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마시고 그냥 피 푸고 죽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보약으로 쓰입니다. 이걸 조금만 넣으면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거든. 그래서 이 보약을 때 넣을 적에 이거를 정확히 넣는 기술이 진짜 의사예요. 나도 이 부자를 씁니다. 근데 조금 넣는 거죠. 넣어서 좀 굉장히 잘났습니다. 몸이 따뜻하게 하는 아코니틴 때문에 그런데 특히 아코니틴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니까 온몸이 차가운 사람은 혈액순환도 잘 되지만 혈액순환에 문제 있는 것이 또 뭐냐면 특히 남자의 여자의 경우는 냉감증, 남자의 경우는 발기부전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일어나냐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 여성들은 얼굴만 이쁘장하지 실제로 성적인 매력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래 배꼽들을 다 내놓고 다니잖아. 허리를.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가워져서 임신도 잘 안 되고 시집가도 자식을 빨리빨리 못 낳아. 우리 딸, 제 딸도 시집 갔는데 몇 년이 돼도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약도 여러 개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아들 하나, 지금 돌진한 애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래를 따뜻하게 차게 하니까. 그래서 한약은 아래를, 여기를 속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줘야 됩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평소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한약 안 먹어도 돼요. 난소에서 난자가 생기는데 성생활 하다가 정자가 여자 몸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정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보통 37도인데 아랫배가 36도, 1도만 낮아져도 정자는 헤엄치질 못해요. 프리즈 돼버려. 앞으로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지. 그래서 아랫배를 뜨끈뜨끈하게 따숩게 해줘야 돼요. 또 남자도 아랫배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기도 안 돼. 그래서 뭐 어떤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 신체적으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새 보통 30살, 40살 가까이 돼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가끔 여자들은 이제 주로 산부인과로 가지만 남자 찾아옵니다. 걱정을 해. 그리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내일 모레가 신혼여행인데 문제가 있다 이거. 그걸 금방 약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코니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 아코니틴은 독성을 없애고 아코니틴만 이렇게 해도 독이 없는 아코니틴만을 뽑아놓은 말하자면 부자로 만든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날 밤에 가서 남자 구실 못 오면 문제 되잖아. 이혼 사유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처방을 해요. 위기를 넘기도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보약을 먹고 해야죠. 그때 이제 그 부자가 굉장히 잤습니다. 부자는 이게 굉장히 독약이기 때문에 쓸 줄 모르는 사람 못 씁니다. 겁나서 못 써요. 그리고 이 부자는 원래 이런 아코니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한약 보약으로 써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혀 또 못 쓰는 거 아니야. 열 가루 만들든지 해가지고 묘하게 통관이 돼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걸 대부분이 안 쓰는데, 그러나 이걸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는 이거 씁니다. 여러 번 써봐서. 근데 여름에 썼을 때는 계속 하루 만에 한 번씩 전화를 해봐야 돼. 이 부자든 약을 먹고 손발이 따뜻하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뜨겁다 하면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매일 전화해야 돼. 매일 전화해서 몸이 어떠냐면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후끈후끈 뜨겁습니다. 뜨겁다면 얘기하라고 해서 뜨겁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한 봉지 먹어야 할 걸 반 봉지 먹으라고 해요. 양을 줄여야지. 농도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한번 다려놨으니까. 근데 양량을 줄이라고 해요. 한 봉 먹지 말고 반 봉만 먹어라. 그러면 딱 좋아. 겨울에는 좀 약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추우니까. 여름에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는 5일, 일주일 동안은 계속 점을 해봐야 돼. 그래서 맞으면 그렇게 먹으라고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잘 쓰면 명의가 되는 거고, 자신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 부자는 원래 투구꽃, 우리말로는 이제 투구꽃인데,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갈색으로 아주 이쁩니다. 근데 뿌리는, 이게 동글동글한 뿌리가 달려있어요. 근데 원래 투구꽃 식물이 있고, 이게 원 뿌리가 있고, 새 뿌리가 나서, 이렇게 달리거든. 자, 이게 어머니 뿌리의 아들 뿌리. 요것이 부자라고 보고, 요 뿌리, 요것을 갖다가 초라고 합니다. 천호. 요것도 부자예요. 이것도 독성이 있어요. 똑같아. 근데 부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천호나 부자나 어머니 아버지 적인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천호 따로 있고 부자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옛날 어머니 뿌리냐 아들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독성이 많으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볶으면 독성이 좀 없어져요. 그걸 포부자라고 해요. 포부자. 그래서 생부자를 주로 안 쓰고 포부자를 쓰죠. 포부자를 쓰면 그래도 독성은 없었으니까 안심이 좀 되잖아. 생부자는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 사약 내릴 때는 생부자를 한 그릇 내려서 진하게 타려서 먹이면 그냥 마시면서 죽었어요. 옛날에 장희빈 사약 내릴 적에 약을 안 먹고 막 입을 흔들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막 쏟아 넣었잖아요. 그죠? 그냥 죽습니다. 이게 그만큼 독약인 것은 혈관을 그냥 그러니까 진하게 마시면 들어가면서 혓바닥에 목구멍에 있는 모세에게 툭툭툭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지. 마시고 그냥 죽는 거야. 다 터지니까. 근데 조금만 넣으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가 아니고 살짝 이 정도만 키우는 거야. 그게 기술이죠.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느냐 사람에 따라 틀려요. 조금만 넣는데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그 처음에는 아주 조금 넣어. 근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넣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런 거고 건강, 생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은 생강을 말린 걸 건강이라고 그래요. 보통 마켓에서 파는 건 안 말렸으니까 그건 생강이고 생은 안 말렸다는 뜻이야. 건은 말렸다는 뜻이고 건강인 건. 근데 작용은 너무 달라요. 어쨌든 건강은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요새 그 감기 때문에 문제인데 감기도 결국은 풍입니다. 풍한. 추워서 생기는 거거든. 추워서 생기는 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 감기 안 걸려요. 걸리기 전에 감기 저리간가 보다 콧물도 나고 막 그럴 적에는 생강을 사다가 진하게 끓여서 그걸 먹는 거야.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뭐 설탕 좀 가미하고 해서 먹으면 생강차 사서 먹는 것은 이게 조절했기 때문에 생강이 얼마 안 들었어요. 실제로 생강 갖다가 그냥 한 파운드 사다가 그냥 슬슬 쪼개가지고 지는 게 다리면 돼. 그래서 아침에도 한 잔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 먹고 그러면 어지간한 감기는 안 걸립니다. 그런 방법을 그래서 생강을 잘라서 이렇게 말린 것을 요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생강하고 건강은 좀 약간 어떤 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생강 쓸 때 건강 쓸 때 있는데 생강은 두면 썩잖아.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팔고 또 한약 질 때도 말린 것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약 끓일 때는
대개 생강을 사다가 잘라서 그 자리에 바로 자루에 집어넣어서 달이죠. 건강을 쓸 때도 있고 생강을 쓸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자와는 상당히 약하죠. 부자보다는 독성도 별로 없고 생강도 많이 먹으면 그러지만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약으로는 육개가 있어요. 육개는 여러분 시나몬이라고 들어봤죠? 육개는 한국 그 토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월남이나 이런 따뜻한 지방, 이래서 육개나무 껍질인데 이렇게 육개나무예요.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육개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긴 것이 이 육개입니다. 근데 이름에 따라 달라요. 자, 둔치의 껍질 두꺼운 여기서 껍질 벗긴 걸 육개라고 하고, 가지 껍질은 좀 얇직하겠죠? 이것을 계피라고 하고, 또 아주 가는 가지는 껍질 벗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라요. 왜? 계지라고 해요. 같은 나무인데 위치에 따라서 계피나 육개나 같은 거지만 육개가 품질이 제일 좋은 거고 비싸고 계피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다 합쳐서 계피라고 그러죠. 계피가루 그래요. 시나몬 계피가루. 계피는 향기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 이제 쌍화차 이런 거 다릴 적에 계피를 넣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빵이나 뭐 이런 맛을 계피를 넣는데 계피를 넣으면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걸로 차도 끓여 먹고 그러는데 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육개를 넣느냐 계피를 넣느냐 계지를 넣느냐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작용이 조금 달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오수유가 있습니다. 오수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수유 나무 열매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맣습니다. 원래 열릴 때는 이렇게 열려요. 요것이 익으면 까매. 이렇게. 그래서 오수유란 말은, 오라는 말은 검다는 그 오수유, 그런 뜻으로도 됩니다. 요것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신이 있어요. 세신은 족두리푸르 뿌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산에 가면 이렇게 산 식물이 있어요. 그걸 캐면 저렇게 생겼고, 그걸 뿌리를 말려서 쓰는데, 이걸 세신. 그 세신이라는 말은 가늘다 쓰는데, 이게 뿌리가 가늘어요. 저렇게 뿌리 뭉치를. 이것을 먹으면, 요것은 세신은 주로 마비시키는, 혀를 약간 마비시키기도 하고, 요것은. 그런데 코가 막히거나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그럴 때는 세신을 씁니다. 몸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코를 트게 해요. 원래 우리가 감기 들리면 코 막히죠. 사실 따뜻한 방에 있으면 코가 좀 터집니다. 그 코 속이 부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세신을 넣는데, 세신을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면 콧물이 나는 이 코에 있는 그 점막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요걸 많이 씁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많이 쓰면 심장에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질 않습니다. 이게 그 양을 잘 조절해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향은 펀넬이라고 해서 우리 마켓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게 빵 같은 거 볼 적에 소유향 뿌려 있죠? 약간 향기 나고 그러는. 우리는 안 뿌려 먹지만 그 멕시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소유향을 많이 뿌려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네. 향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소유향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향신료로 널리 써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 씨앗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펀넬이라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팔기도 해요. 향신료, 향이 있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 이 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유향은 또 단맛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네토리안 성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소유향은 위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도 돕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하니까 감기 이런 것도 좋아지고, 감기뿐 아니라 중풍 이런 것은 차가운 것 기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풍이라는 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말고 이 향기는 또 최면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 보면은 그 휴향하고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비슷해요. 이건 정향은 조금 달라요. 그 종이 달라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씨앗도 좀 다르고, 정향도 향신료로 씁니다. 같은 향기 나니까. 요것도 같이 쓴다고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것들은 향기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아까 부자로부터 부자생강, 특히 그 시나몬, 육개 이런 것은 보약할 때도 다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나중에 약을 짓는 법 배울 적에 거기에 나오게 돼요. 기본적인 보약할 때는 이런 육개나 생강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감초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기를 올리는데 보통 기는 기운이 없다. 우리가 기운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기운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완벽히 이해를 그래도 못해요. 실제로 혈액이나 양분이나 이런 건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 기는 물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은 원래 철학적인 우리말은 처음부터 그런 음양 오행의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운 없어. 요새 기운 없어 죽겠네. 기운 없다고 그러죠? 기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기가 잘 운행이 돌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기가 잘 돌지 않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기운 있네. 기가 잘 돌면 힘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기 죽어. 그렇게 기 죽어요. 기 좀 살려라. 기 좀 살려줘. 엄마 가서 아들 기 좀 살려줘. 이 기요. 기라는 게요. 다른 사람 뭐 있을 적에 스트레스 억압받거나 하면 기가 줄어들어. 근데 기를 보충해주면, 예를 들어 중간에 어린애가 있는데 엄마가 서 있어. 그럼 뭔가 기가 살아. 뭘 엄마가 주는 건 아니지만 기가 살아나서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하는 것도 커져. 기가 죽으면 어깨부터 축 늘어져. 어머니 기사를 기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말 속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기를 올리는데 좋은 약이 있는데, 진피는 귤껍질이 진피인데 귤껍질을 바로 벗겨서 쓰는 게 아니고 날려요. 날리는데 다른 약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진피만은 오래된 것이 좋아. 이것은 오래되면 노란색이, 원래 귤껍질이 노랗잖아요. 노란색이 오래되면 검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게 귤이고 껍질 벗기면 노란색이죠.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보다 더 검해집니다. 진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래되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피, 진피 뭐 있는데 모든 귤이 다 뭐 진피지만 특별히 그 다음에 파란 귤을 껍질을 파란 것을 말린 것을 청피라고 그러고 노란 껍질 말린 것은 진피라고 그러고 노란 껍질 말린 것도 색깔이 검게 되고 파란 껍질 말린 것도 검게 되는데 파란 껍질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얇고 익은 귤은 좀 두껍고 그래서 구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 이런 데도 좋고 여러분 기를 올려서 기가 혈액순환을 잘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걸로 지실이 있습니다. 지실은 탱자입니다. 탱자하고 귤은 사촌간이죠. 탱자는 추운 지방에서도 자라고 귤은 추운 지방에서 못 자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탱자는 있는데 귤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조금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기후가 많이 변해가지고 남해안까지 귤나무가 재배돼요. 그래서 한국 기후도 많이 변했어요. 맛있는 귤들이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탱자입니다. 탱자나 울타리로 쓰고 그러죠. 이 탱자를 잘라서 말린 것이 지실입니다. 지실. 근데 이건 노랗게 익은 탱자를 자르는 게 아니고 파란 것이 약이 돼요. 이렇게 잘라서 말리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맛은 쓰고 그런데 정말 기를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를 올려주는 것이 이제 목향이 있습니다. 목향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목향이고 나무에서 향기가 납니다. 원래 뿌리인데 이렇게 목향의 뿌리를 껍질을 이렇게 자르는 게 목향인데 사실은 뿌리인데 목향이라고 뿌리인데 나무 같으니까 목향이라고 이제 그런 건데 이 향기가 있으니까 혈압도 낮추고 뭐 좌우한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목향은 향기가 있으니까. 근데 요새 아주 유명하게 잘 팔리고 나오는 약 중에 공진단 막 설명 많이 들었죠? 요새 설명 많이 들었죠? 공진단. 원래 공진단은 주 원료가 사양입니다. 사양에다가 다른 거하고 섞어요. 주 원료가 사양이에요. 사양이 안 들어가면 공진단이 아닙니다. 사양은 뭐냐면 사양노루, 암커스, 배, 사양 주머니가 있어요. 주먹만 안 돼. 말리면 쪼만해집니다. 암컷 배에 사양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서 향기가 나. 사실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순노루, 그러니까 수컷을 꼬시는 작용을 해. 그 향내를 맡으면 수컷이 막 마음이 흥분이 돼요. 옛날 그래서 우리 그 기생들은 다 여기에다가 사양 주머니라고 사양 찼습니다. 여자들. 그래서 술자리나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사양 냄새가 풍기니까 술도 한 잔 한 대다 대고 사양 냄새가 나면 호박도 사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향기가 나면 사람이 흥분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남자도 그렇죠. 객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막 이쁘고 미우다. 이쁘다 미우다는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이쁜데 어떤 사람은 미흡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거예요.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었는데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면 이쁘게 보여요. 호박꽃도
장미처럼 보인다고 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사양 주머니를 차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양이 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막힌 곳을 터주고 그렇기 때문에 풍이 막혀서 생기는 거니까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걸 사양을 넣어가지고 공진단을 만드는데 사양누루가 요새는 멸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누루를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양을 거래하면 제일이 갑니다. 내가 사양을 산 지가 한 20년 전에 사고 그 다음부터 못 샀는데 20년 전에 사양류만 하나 2,000불에 샀습니다. 내 손으로 공진단 또는 우왕 청심환이나 공진단이나 다 이 사양이 있어야 돼요. 청심환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2,000불 써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20년 전만 해도 한 알에 50불은 받아야 조금 남겠더라고요. 한 알에 진짜로 만든 거. 근데 그때 당시도 뭐 중국서 나오고 5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좋다고 사먹는데 그런 사양이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오늘날 공진단 많이 팔죠. 한 알에 뭐 5불, 10불 파는데 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사양을 넣는다면 하나에 100불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사양이 비싸기 때문에. 요새는 넣을 수가 없어요. 밀거래도 없어. 아예 사양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사양 대신에 뭘 넣냐? 이 목향을 넣습니다. 그러고는 공진단이라고 파는 거야. 한 알에 한 10불씩 정도 줘야 될걸? 근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나 진짜는 아니다 그 소리지. 그래서 나는 공진단 치고 많습니다. 왜? 이름을 바꿔서 어떤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선진단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좋아요. 그러나 공진단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공진단 처방에 따로 있으니까.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다른 약으로 이름 바꿔서 효과가 좋다고 하든지. 공진단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온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속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우리 한의원에서는 이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누가 사와도 팔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공진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공진단이라. 사양이 안 들어간 공진단. 근데 그 사람들이 향 대신에 목향을 넣어요. 목향. 사양을 넣었을 때가 100이라면 목향을 넣으면 1이나 5도 안 될 거야. 그 효과로 따졌을 적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도 공진단 먹어도 이거 사기다. 그게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사양은 요새 없으니까 사양이 아니고 목향을 넣은 공진단이구나. 그러니까 10불에 살 수 있지. 이렇게 사서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 사양 들어간 공진단일 거야. 먹는 건 속는 거 아니야. 알고 속아주는 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속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모르고 속아서는 안 돼. 알고 속아주는 건 괜찮아.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부터는 공진단 나오면 그거 가짜다 그렇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뭐 가짜다까지는 이건 지금 사양이 안 나오니까 목향을 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가 옛날보다 100분 1이나 100분 5밖에 안 된다. 실제로 사양을 만들려면 한 알에 100불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할 텐데 5불이나 10불에 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향부자. 같은 아까 부자라는 거 있었는데 요 향부자는 좀 달라요. 이거는 논에 나는 건데 사촉과는 습지에 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이렇게 논에 이런 것이 나요. 이렇게 나는데 요 많이 봤을 거예요. 비슷하게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이 뭐 화단에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면 이제 동글동글한 이제 열매가 뿌리가 이걸 말려서 이제 쪼개서 이제 쓰는 건데 향부자 질을 잘 순환시키는, 특히 그 향부자는 여자들의 약을 줄 적에 이걸 많이 넣습니다. 향부자는 우울한 것도 없애주고 조경지통, 그러니까 경통,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부자를 많이 써요. 경전유통, 젖이 아프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그 월경이 오기 전에 젖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붓는, 그다음에 월경 오면서 피가 조금 나고 말이 하는데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산후복통, 주로 여자들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런 데 좋기 때문에 향부자는 여자들이 약을 줄 적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백, 오약이 있습니다. 오약은 이게 이제 까맣습니다. 말리면. 원래 이파리는 저렇게 생겼는데 열매가 이렇게 생겨 쪼개서 원래 저렇게 이제 나무같이 생겼어요. 열매 쪼긴 걸 보면 그거 보면 농나무가인데 잘 뿌리를 쓰는 것입니다. 심부를 이렇고 뿌리가 이제 덩이 고구마처럼 뭐 손가락 같이 생겼죠. 요걸 이제 썰어서 생겼는데 썰어놓은 걸 보면 나무 가지를 썰어놓은 거나 비슷해. 그래서 나뭇가지 썰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뭇가지 잘랐다고 그것만 보면, 이 오약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상당히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또 기운을 기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기를 순환시켜주는 약으로 여기는 나왔지만 몸이 차가울 때 오약도 써요. 기운도 없고 몸도 차가울 때 이럴 때 오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백은 이건 우리가 늘 이 해백이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 달래가 해백입니다. 달래냉이 꽃다지 모두 캐보자. 우리 노래 있죠? 달래냉이 꽃다지 다 뿌립니다. 달래나 또는 이게 엘리움가요. 마늘이나 파나 비슷한 거예요. 조금씩 다르죠? 달래는 요새 봄에 나오는데 뿌리가 동그랗습니다. 마켓에도 나와요. 그건 묻혀서 이렇게 먹는데 해백, 그걸 말린 것을 해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 꽃은 저런 거 많이 봤죠? 비슷하게. 여기 뿌리를 말린 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해. 그래서 그게 보면 맛은 쓰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기를 많이 소통시키니까 아픈 거, 이게 아프다고 하는 건 기가 잘 돌지 않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다, 배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뭉쳤다고 그러는데 기가 소통이 안 되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소통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침을 놔도 기가 소통됩니다. 침 맞으면 나서 안마를 해도 낫습니다. 안마를 하거나 마사지를 해도 낫습니다. 소통시켜주니까. 근데 안마나 마사지를 하면
그게 좀 작용이 약해서 몇 시간까지는 괜찮아. 그러다 또 그래요. 그게 좀 강하게 해주면 좀 오래 가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해백. 해백은 우리가 나물로도 자주 잘 먹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생기를 어떤 때는 생것을 쪄서 부치기도 하고, 집을 짜서 바르기도 하고, 뭐 그런 화상 같은 데도 해백을 쓰기도 합니다. 요새는 화상량이 많으니까 안 쓰지만 옛날에는 뒤었다 그러면 그런 거 쪄서 붙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소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거,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사. 미국 산사나무가 있어요. 미국에도. 이렇게 해서 열매가 저렇게 익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습니다. 산사는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야생 사과라고 할까? 사과인데 조그만하게 열리는 거야. 진짜 원시적인 사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사과기 때문에 약간 시면서 떨구면서 그렇습니다. 달고. 사과 맛이야, 사과 맛. 실제로 사과도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산사가 없으면 똘사과 있죠? 그런 거 잘라서 넣어도 돼요. 구토 설사. 그 다음에 산사를 차로 달에 마셔도 좋고, 소주를 넣어서 과실주 만들어도 좋고, 사과주도 만들잖아요. 이 사과랑 같은 거야, 이게. 산사. 산에서 나는 사과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게 메가. 메가는 보리를 빠지 않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겉보리인데 그대로 습기를 많이 줘서 두면 싹이 조금 납니다. 싹이 조금 날 적에 말려버려요. 싹이 트면서 그 속에서 효소가 생겨요. 소화효소가. 그래서 이제 요건 싹을 약간 틔워가지고 말린 걸 메가라고 합니다. 맥, 보리, 맥자, 누나자. 싹튼 보리다 뜻입니다. 싹이 약 2cm 이내인데 그렇게 많이 안 트고 적게 이렇게 보면 싹이 약간 텄죠? 싹이 튼 걸 그대로 말린 거야. 요것은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여기 당분도 있어서 메가는 술을 만들 때도 넣고 그렇습니다. 많이 씁니다. 달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위가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 돼요. 특히 밀가루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메가를 씁니다. 메가 속에는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밀라제는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죠. 식혜 만들 때도 그래서 메가를 넣습니다. 식혜를 어떻게 만들죠? 옛날에는 밥이 있는데 쉬었어. 좀 오래 두니까 부패되죠. 쉬었다고 그러죠. 그럼 그냥 지금은 다 내버리는데 옛날엔 여기에다가 메가 가루를 섞어가지고 좀 물을 부어서 두면 이제 당분으로 됩니다. 음료수가 돼요. 그게. 식혜를 만들 때 쓰고, 엿을 만들 때 쓰고, 맥주 약 만들 때도 쓰고, 이래서 이제, 요걸 이제, 메가를 쓰고요. 그 다음, 메가는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 거고, 고가는 벼를 싹 틔워서 말린 겁니다. 네, 비슷해. 근데, 메가가 더 좋아. 고가는 벽지를 싹 틔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뭐 벽지나
보리씨나 같은 건데, 어떤 강하기로는 매가기로는 강하고, 이 고가도 달고, 아까처럼 매가처럼 그런 데 씁니다. 설사한다든지, 소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거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아까 3, 4매가 고가 이런 걸 넣습니다. 또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빠졌네. 어쨌든 고가. 그 다음에 내복자, 나복자라고도 하고 내복자라고도 하는데, 내복자는 무씨를 내복자라고 합니다. 무는요 굉장히 좋은 게 소화제가 들어요. 소화. 그래서 우리가 소화 잘 될 때 밥 먹고 나서 요새 무도 잘 된 거 어떤 달콤한 무가 있어요. 나도 그거 썰어가지고 먹다가 오늘 점심 먹으려고 집에 있는 거 와이프가 썰어놓은 걸 가져왔는데 달콤합니다. 근데 뭐 아주 달기 때문에 그걸 뭐 과일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소화는 잘 되는데 인삼이나 홍삼의 성분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약 먹을 때, 보약제 갈 때 주의사항을 줍니다. 뭘 주냐면 무 먹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무 먹지 마세요. 그 다음 녹두로 만든 녹두전이나 그 다음 녹두 나무를 뭐라고 그러죠? 녹두로 만든 콩나물. 녹두로 만든 싹 키운 콩나물은 어디 많냐면 월남살이 많이 먹는데 월남국수에 넣는 것이 바로 녹두 콩나물입니다. 이것은 녹두는 먼저 얘기해 줬나요? 그게 독성을 그냥 없애버려요. 독을 없애는 건 좋은데 보약의 성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무는 인삼, 홍삼 이런 것은 아주 비싼 약을 넣는데 이것은 약효를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 무를 먹으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무는 싸고 이건 비싸잖아. 그래서 약효를 감소시키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넣지 않은 약에 있어서는 소화제로서는 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도 날것으로 먹어도 좋고 아니면 무국을 끓여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맛도 괜찮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무꽃인데 무씨앗. 씨앗이 내복자예요. 그러니까 씨앗도 잘 되고 무 자체도 좋고 무 이파리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약하지만 그래서 무김치나 무씨를 먹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한약을 칠 때는 무씨를 넣고 일반 우리 김치 담을 때는 이파리 뿌리에 이제 김치를 담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삼, 홍삼은 아주 약효를 없애니까. 또 하나 있는 뭐냐면 숙지황이라고 했어요. 숙지황의 뿌리를 9번 찌고 9번 말립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것이 9번 쪄서 9번 말리게 되면 몰랑몰랑하는 젤리같이 돼요. 먹으면 달콤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9번 찌고 9번 말리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쌉니다. 인삼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만큼 비싸요. 굉장히 좋은 약이고. 그래서 숙지황, 인삼, 홍삼 이런 것들 약효를 그냥 나쁘게 하니까, 저하시키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화는 굉장히 잘 되는 거고. 시간이 한 10분 있으니까 지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혈은 지금은 지혈제를 바르거나 그러면 좋은데 옛날에는 또 지혈이 밖에 나 있는 것은 쑥을 뜯어 바르든가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속에서 출이 됐을 경우가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여자들의 경우
멘스가 계속 나온다든지, 지혈이 안 되고, 남자도 뭐 암이나 또는 어떤 월서 이런 것 때문에, 궤양 때문에 피가 나올 경우, 지혈이 안 되면. 근데 요새는 어떤 약을 먹냐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까 콜레스테롤 얘기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하니까 그런 걸 좀 묽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 좋다고.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 아스피린을 자주 먹는데, 아스피린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이건 알고 먹어야 돼. 왜? 아스피린은 대개 3일에 한 알만 먹으면 돼요. 그럼 피도 묽고 좋아. 묽게 해주니까. 순환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지만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방해를 해. 그래서 피가 빨리 안 멈춰요. 침을 놓다 보면 피가 나올 경우 있는데, 대개 피가 나오면 꽉 누르고 한 30초, 30까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30 세고 나서 딱 뛰면 피가 멈춰야 하는데 100을 세도 안 멈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스피린 드시죠? 소용없어. 잘 안 멈춰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2, 3분 하고 있으면 멈추긴 멈춰요. 밖에 나는 건 괜찮아. 1시간이라 누를 수 있으니까. 근데 속에서 뇌출혈이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뇌출혈이 있는 위궤양 환자들은 아스피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그러니까 먹어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서, 물도 그래. 의사들 보면 물 많이 먹으라고 독소 빼낸다고. 무조건 물 많이 먹으래. 다 물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장의 기능이 나쁜 사람은 물을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장에서 걸러내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 내 신장은 하루에 1리터밖에 못 걸러내는데 나는 1.5리터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리터는 오줌이나 이런 걸로 걸러내지만 나중에 0.5리터는 못 걸러내니까 우선 피부에다 놓아야 돼. 제일 먼저 먼 쪽에, 다리나 팔다리가 그래서 부어요. 어떤 사람은 살쪄서 부는 게 아니라 막 땡겨서 사람이 있어. 보니까 물이요. 물 얼마 마시냐면 뭐 페트병으로 하나씩 마신대. 왜 그러냐면 의사가 그러라고 했대. 물을 많이 마셔서 독소를 빼내는 건 좋은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그게 독입니다. 독. 그런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그 독소 제거하는 건 해야 되고, 물을 적게 마셔야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그 나머지가 그 처분이 안 되니까. 지혈이 이제 그런 건데, 지혈 잘 되는 게 대개라고 해서 엉겅퀴 있죠? 이제 밀크티슬이라고 하는데, 이 엉겅퀴는 서양에도 있고, 이게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실리마린은 피를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을 여기서 추출해. 그래서 엉겅퀴 뿌리를 달여서 먹고 나면 엉겅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장면도 꽃. 그 뿌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맛은 쓴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특히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리마린 어쩌고 해서 뭐 밀크티슬 그런 게 다 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종류에는 대개 소개가 있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대개를 저 밀크티슬,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서양에도 많으니까.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엉겅퀴는 간질환 그런 데 좋고, 뭐 씨에서 추출된 실리마린이 어떻고 내가 많이 써놨어요. 어쨌든 이런 데 대한 논문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게 간 해독제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많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 148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거기에도 뭐 좌우간 담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149페이지 아까 대개 소개 그랬죠? 이 소개는 비슷해요. 근데 아주 엉겅퀴움 좋고 이게 작고 약간 작습니다. 비슷합니다. 생김새는. 그래서 요것도 조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아까는 대개는 엉겅퀴라고 그러고 이건 조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근데 비슷해서 대개 소개 한문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굉장히 혈압도 내리고 암에도 좋고 자궁 수축 뭐 이런데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백모근이 있어요. 백모근은 한문으로 백모근이면 우리말로 보면 뭐랄까 띠라고 여러분 안지 모르겠네. 우리 논밭동에 가면 저렇게 생긴 이게 뿌리가 길게 상당히 굵게 뻗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서 꼭꼭 씹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옛날에 우리 먹을 거 없고 그랬을 때는 저런 거 띠뿌리 같은 거 씹고 그랬어요. 군것질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사탕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했다고. 그 띠뿌리를 말린 것이 바로 요 백모근입니다. 이 백모근은 굉장히 맛은 달죠. 달고 폐, 위, 방광 이런 좋아서 아까 예를 들어서 피가 어디 칼로 뱄다 그러면 이 띠의 꽃이 있어요. 뿌리도 저걸 찧어도 되지만 띠 꽃을 보면 솜털같이 있어. 그 띠 꽃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상처나 베인자리에다가 딱 붙이면 그냥 지워도 돼요. 굉장히 잘 돼요. 뭐 쑥을 찧어서 붙여도 되지만 이 백목은 이것이 굉장히 지어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백엽. 그래 몸속에서 어떤 출혈이 있을 적에 이런 걸 삶아먹는 겁니다. 측백엽은 측백나무 잎입니다. 측백나무는 여기 많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측백나무. 씨앗도 있고. 측백엽도 그 지혈제로 많이 쓰이고 이것도요. 측백나무도 여기 소염작용, 항균작용이 많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차로 끓여서 마실 수도 있고, 옛날에는 머리가 휘어지거나 머리가 빠지는데도 요것을 이제 가루내 가지고 이게 바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관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측백엽은 양리작용으로 출혈시간 단축, 진해 거담작용도 있고 혈압도 강화하고 항균작용도 있고 해수천식에도 좋고, 측백엽은 주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포항 예엽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포항은 여러분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꽃집에서 많이 쓰는데 이 물가에 가보면 여기 있어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항을 부들이라고 합니다. 부들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핫도그처럼 그 꽃이 피는 데 있어요. 그것을 탁탁 털면 꽃가루가 쓰는데 이게 노랗습니다. 많이 털면 많이 안 나와요. 비쌉니다. 이 포항이 굉장히 지혈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애엽. 아까 상처 났을 때 쑥 쪄서 붙인다고 그랬죠? 애엽도, 이걸 애엽이란 건 쑥 이파리 말린 걸 애엽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쑥, 황여쑥 이런 거, 참쑥, 쑥 이렇게 생겼죠? 우리 뭐 쑥대가 국 끓여 먹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쑥을 찧어서 비벼서 솜털만 한 것을 그걸로 뜸 뜨잖아요. 쑥은 다른 것들은 먹으면 막 부항이 나고 몸이 붓고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쑥은 먹어도 붓지 않습니다.
쑥하고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 이거 많이 먹죠. 그 옛날 지금 50년 전에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굉장히 없었어요. 미국에서 밀가루, 옥수수가루 얻어다가 그걸로 죽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쑥 뜯어다가 쑥국, 쑥죽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대학 보내려고 논 팔고 손 팔고 소 팔고 오면서 우리는 또 여러분 같은 자녀들을 공부 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공부만 잘해가지고 또 출세는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 됐는데 요새는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소질을.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야구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이 하나쯤 될 테지만 야구 선수 미국에 따보면 그게 무지한 중소기업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우리 여기 있던 그 선수 저쪽 카나다로 이적하면서 뭐 3년 동안에 얼마? 몇 천만 불? 그렇게 받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그런 돈을 못 벌어요. 그 운동선수나 골프 완전한 수익이에요. 완전한. 원가라는 게 없어. 원가는 몸으로 태우는 거니까. 영화배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인기 스타 또 선수들이 되려고 많이들 애쓰는데 그만큼 세월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배우라든가 또 운동선수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은 그리 가고 내 소질을 찾아야 돼. 소질을 못 찾고 방황하면 날마다 뭐 짜장면 집에서 일하다가 일생 가는 거야. 별 수 없어. 자기 소질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지금은 다른 집에서 서빙하고 있지만 이거 보니까 나 이거 좀 보고 싶어. 이거 오늘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특성대로 찾아가야지. 이런 식물 요거 어떤 걸 좋다는 걸 잘 배워서 요것만 다려.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은 라이센스 필요한 건 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침은 한 사람 놓아봐야 한국 여기에서는 비싸게 받아와요. 50불. 뭐 물론 미국 사람한테는 7, 80불 받지만 50불짜리 하루에 10명 놔봐야 500불. 그러니까 5명 놓으면 200.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약은요 실컷 자다가 보약지로 온 사람 한 사람 있었어. 그럼 잘해서 한 개 져주고 500불. 조금 비싸다 그러면 400불. 400불 받으면 200불은 남아요. 다 해주고 해도. 지금 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200불 되는 거야. 침으로 하려면 400불을 벌려면 하루 종일 와야 돼. 여러분 꼭 라이센스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서티피케이트만 가져도 훨씬 낫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요새 삼삼 파는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 한의사들도 팔지만 한의사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한의사보다 훨씬 나서요. 돈 많이 벌고. 그렇다고 다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이런 선택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혈거 그러니까